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TV 명의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김현웅입니다. 치아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도 다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치아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음식을 잘 못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온몸이 안 좋아진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만큼 치아가 중요하고 또 치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전문의 한 분을 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치과병원 치주과 고영경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치아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치아가 조금만 아파도 예전에 이제 이가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전신이 다 아프고 신경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음식도 못 먹게 되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치아 건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많은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잇몸 질환, 치주 질환, 치주병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잇몸과 치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제발요. 네, 치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이제 치아 주위 조직을 뜻하는 것이 치주입니다. 잇몸이라는 단어들을 이제 치과 의사들도 쓰고, 네네. 근데 보통 또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네네. 뜻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르가 뜻이 다르다.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같게도 쓰는데요. 예. 치아가 없는 부분도 잇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오. 치과 의사들이 잇몸이라고 사용을 하면은 네. 치아가 있는 부분만 잇몸이라고 사실 보통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치주라고 할 수가 없고 틀리하시면서 잇몸이 눌려서 아프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치주가 아닙니다. 치아가 있는 부분만 이제 치주라고 얘기를 치아 합니다. 주변만. 치아 주변만 네, 치주입니다. 예. 치아 내부에는 신경과 혈관으로 이루어진 치수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네. 이 치수라는 조직이 차갑고 뜨거운 것, 압력, 단 것들을 느껴서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차가운 걸 먹다가 깜짝 놀라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치아가 시려서 그런 경우인데 네. 이거는 원인이 왜 그런 거예요? 치아가 시린 거의 원인에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이가 썩었거나 금이 갔거나 네. 깨졌거나 치주 질환이 있거나 하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원인이 없이도 네. 민감 상아질이라고 불리는 상태이실 수 있습니다. 오. 상아질이 이제 민감해졌다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치은 퇴축, 그러니까 치아를 덮고 있는 치은이 없어져서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고 그 치아 뿌리, 치근 표면에 자극이 계속돼서 네. 치아에 상아질이 노출이 된 경우에는 상아질 표면에 있는 상아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그 입구가 열려서 이 입구가 치수로 통하고 있고요. 치수가 자극을 받게 되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세관 입구가 열리는 이유에는 크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산과 과도한 치술질인데요. 예. 산의 경우에는 이제 드시는 거, 식이하고 그 다음에 세균이 만들어내는 산이 있습니다. 네. 신 거를 드시거나 단 걸 드시고 양치질을 과도하게 빡빡 닦으시는 경우에는 산에 의해서 치아 표면이 녹아 있고 거기에 이제 물리적으로 계속 닳기 때문에 치아 표면이 닳아서 없어지면서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차이 표시네요. 네. 분노의 칫솔질.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면은 사실 그죠? 곤란하죠. 반대로 이제 치아를 너무 안 닦으시면 안 닦으면. 세균이 많이 쌓이고 네.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은 산을 만들 수 있어서 이 세균들이 산을 만들어서 치아 표면이 녹을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 치아가 민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하실 때 적당히 깨끗하게 잘 닦으시고 신음식, 단음식도 이제 적당히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든지 중용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주염이나 치은염이 있다면 스케일링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치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치아가 많이 패여 있다면 흔히 떼우는 치료라고 말씀하시는 수복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피곤하기만 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거. 요거는 괜찮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긴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예. 피곤할 때만 잇몸이 붓고 피가 네. 나기 때문에 이제 네. 피곤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치주 질환, 그러니까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없는 상황에서 피곤하셔도 잇몸이 그렇게 붓거나 피가 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치은염, 치주염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악화됐을 때 피가 네.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강 내 살고 있는 세균들이 치아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네.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세균과 그 부산물들 그리고 그러니까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입안에서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매일매일 구강위생에 힘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치아 발치라고 해서 이제 치아를 뽑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거예요? 치주과적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치아 뿌리가 완전히 세균으로 뒤덮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 몸이나 면역계에서 이 치아를 더 이상 나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세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적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치주 치료를 통해서 표면을 100% 완벽하게 원래 치아 표면으로 되돌릴 수 있으면, 그리고 그에 따라 치조골이나 그러니까 잇몸뼈라고 하는 것이 재생될 수 있다면 이 치아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제 치의학 수준에서는 네. 불가능합니다. 발치를 통해서 이제 이 치아를 제거를 해야지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고, 이렇게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발치를 하고 나면 알턴니가 빠진 듯 시원하다는 속담을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치아는 이제 그 심미적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고르냐, 네. 아니면 울퉁불퉁하냐, 뭐 이런 네. 것들. 예, 평생 그래서 이 때문에 네. 치아의 어떤 상태 때문에 남들 앞에서 웃지 못하고 입을 가려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요, 치아 교정과 잇몸 성형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치아가 점점 틀어지는 건 이건 어떤 질환입니까? 일반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고 네네. 병적 치아 이동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 연령이 올라가면서 사실 치아들이 보통 조금씩은 앞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심 이동한다고 표현하는데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 왜 근심 이동이야? 내가 걱정을 네, 많이 해서 이동되는 그래서 건지. 그러니까 근원이라고 한자가 근원. 있잖아요. 아, 근심.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치아 사이사이를 닫기도 힘들어지고 치아 유지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치아 교정을 통하여 재배열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치아의 근심 이동이 아니더라도 심한 치주염에 의해 치아가 이동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병적 치아 이동이라고 하는데, 치아는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치주 조직을 통해서 그 위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치주 질환이 심해서 치조골이 녹은 경우에는 치아가 혀나 뺨의 힘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선 치주 치료를 철저하게 하고 네.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원래의 위치 아니면 치아들이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위치로 다시 보내주어야 합니다. 치아들이 움직인 경우 불안정한 위치로 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전반적인 치아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쉽습니다. 아, 우리 치아는 워낙 또 속설들도 많고 이래서 여쭤볼 게 굉장히 많네요. 네. 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핵심적인 부분들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교정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까? 너무 궁금한 게 옛날에 이렇게 브레킷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딱 하면은 약간 붙이는. 놀림을 많이 네. 받잖아요, 아기 때. 그러니까 이 방식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더 발달한 건지. 네, 사실 많이 발달하기는 했고요. 그래서 치아 교정은 사실은 먼저 진단부터 시작해서 특히 지금같이 성인 교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치아들을 움직일 거고 어떤 치아들을 그대로 둘 건지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장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바깥에 붙이는 이제 그 순축 교정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보이기 싫어하시는 분들 네네네. 위해서 설축, 혀 쪽으로 붙이는 장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약간 꼈다 뺐다 하는 장치만 사용해서 치아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분 교정만 시작을 해서 뭐 어금니 쪽만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유지 장치를 붙여서 더 다시 움직이지 다시 않게 안 돌아가게. 예, 안 돌아가게 또 해줘야지 돼요. 긴 치아. 긴 치아. 왜 그런 거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실제로 치아 길이 자체가 변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뼈가 자라는 건 아닌 거죠? 예, 뼈가 자라거나 네. 이가 자라지는 않는데 예. 치주염 때문에 치조골이 녹으면서 치주 조직이 그만큼 줄어들면은 치아가 바깥으로 더 많이 보이게 되기 길어 때문에 보이는 이가 길어 보이게 될 수가 확신의 있습니다. 열정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치주 조직량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길이 자체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치아가 건강할 때 꾸준히 관리해서 치주 조직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셔야지 되고 또 이제
그 외에는 양치질을 할 때, 칫솔질을 하실 때 너무 세게 강하게 닦으셔서 치은이 퇴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은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리적인 목적으로 치아가 길어 보이는 것을 다시 원래 길이로 보이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치은 이식술이 가능합니다. 치은은 이식술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입천장에서 치은을 가져와서 네. 부족한 부분에 이식을 합니다. 입천장 쪽이 어떻게 될까 네. 걱정하실 네, 수 그렇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3, 4개월이 지나면 그냥 네. 원상복귀가 됩니다. 세게 닦는 습관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제 음. 애써 만들어 놓은 잇몸이 다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칫솔질 습관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웃을 때 네. 저는 이제 다행히 잇몸이 안 보이는데 잇몸이 네. 보이는 분들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로 네, 신경 쓰이기도 네. 하시죠. 쓰시기도 하시죠. 받아들이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윗몸이 드러나 보이는 거. 해결 방법이 이제 있는데요. 우선은 제 생각에는 잇몸이 많이 보이거나 말거나 건강하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제 사실은 두 가지 경우 생각할 두 수 가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턱뼈의 위치나 길이의 특성상 치은이 많이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턱뼈가 너무 길다고 그러면 악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는 예. 하시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구강아가면외과 선생님과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치은이 치아를 많이 덮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시술을 통하여 치아가 적당히 보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오, 이것도 수술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치아 관리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스케일링을 자주 받으면, 저도 받아봤더니, 치아와 잇몸이 휑하고 좀 기분이 그래요. 그리고 안 좋다라고 심지어 느끼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네. 스케일링 네. 꼭 받아야 됩니까? Yes or no?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입안을 완벽하게 닦고 계신가요? No! 그러시면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100%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고 늘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안 받아도 되겠지만 그 깨끗하게 관리하는 능력이나 치주 질환의 정도, 그 다음에 내가 치주 질환, 치주염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서 스케일링 받는 간격을 정해야겠습니다. 건강할수록 관리를 잘 하실수록 스케일링 간격은 길어질 것이고요. 예. 치주 질환 정도가 원래 심하거나 관리가 소홀하시다면 간격을 짧게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추천하는 스케일링 간격이 원래 치주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네, 치주 질환이 원래 있으셨던 분들. 있으면 3개월. 네. 근데 없으면은 뭐 6개월에 6개월 한 번? 한 번, 1년에 한 번. 자, 그러면은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네. 치아 사이가 나는 예전보다 벌어졌다. 네. 그리고 음식물이 그전보다 많이 낀다. 네. 라고 불편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본인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 실제로 그러실 텐데,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하실수록 스케일링 하고 나서도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조금 있는 치석을 약간 제거하고 나면 네. 치석이 아주 조금씩만 있었으면 잇몸도 그렇게 많이 부어있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네. 제거했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으실 텐데, 치석이 정말 많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치아 사이가 뜨고 음식이 많이 낀다고 느끼신다면 그 사이를 뭔가 채워주고 있던 거를 저희가 제거를 하고 그게 다 치수겠다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치석이 많으면 잇몸이 많이 부어있기 때문에 치석 제거하고 나면 잇몸이 붓기가 빠질 거고요. 그렇죠. 잇몸이 그렇죠. 부어있다가 붓기가 정상으로 빠졌습니다. 돌아오니까 네.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드는. 네. 자, 이제 뭐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치아를 잘 관리하고 싶은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노하우가 있습니까? 치주과 의사들의 학회가 있습니다. 네네. 대한치주과학회라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영상이 즐거운 칫솔질 튼튼한 잇몸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검색해서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어떤 도구,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결과가 깨끗하고 치아와 치주 조직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칫솔 외에도 사이사이 닦을 수 있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같은 도구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네. 사실은 껴있는 이제 치태의 한 50% 정도밖에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네네. 보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또 시청자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많은데요. 네네.
단단하고 질긴 음식 피하시고 시고 단 음식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 외에 구강위생 전후에 치아 주변을 꼭 관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칫솔질을 잘 하시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 잘 보시고 잘 느껴보시고 닦으셔야지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수십 년간 해온 칫솔질이시기 때문에 원래의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건강하신 분도 좋지 않으신 분도 모두 신경 써주시면 보다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관리를 스스로 잘 하시는 거죠? 교수님도. 그럼요. 굉장히 아름다운 치아, 아름다운 미소에 우리 고명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치아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양치질과 금연, 정기적인 치과 검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만나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